그래서 정부 여당은 예를 단일대우를 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래저래 많은 파열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뭐 백기투항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이중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도 내일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지금 전진의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가깝게는 그 조국 그 청문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멀리 본다면 사실 이제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는 그러니까 올해 말로 끝나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5달 어떤 임기를 위한 어떤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원내대표가 내년 그냥 5월까지 계속 가는 걸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 건이 아마 엄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안에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내년 5월까지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일 그 청문회에서 만약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일정하게 뭔가를 터뜨리고 그래서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면 조금은 어떤 그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만약에 이런 그 평가가 나와버린다라면 그 모든 정책 부담은 나경원 원내대표로 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원내 지도부라고는 포괄적 표현을 썼지만 콕 찍으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정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 드린 것은 고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저도 참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로는 그러나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제가 당연히 생각하는 바, 그다음에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고. 편지 한번 띄우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정이 된 게 이낙연 총리는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다. 이게 지금 확인이 그럴 된 것으로 거죠? 아니면 최소한 모니터에서 보고는 할 것이다. 그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영상 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편지는 그냥 힘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 나온 참 요새 옛날에는 진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 근데 이게 요새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진보 진영이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지금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적전 분열이라고 생각해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그래도 그 힘을 모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장제원, 김진태 의원들이 이제 날선 비판을 했고 밖에서는 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장외에서 이제 포격을 가하셨는데 이중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TFA도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도 전략상 미스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상당히 그렇게 비판받을 만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당의 단일 대우를 좀 본받아라. 거기는 왜 불만이 없겠어요. 거긴 진짜 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왜 우리가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이 조국을 등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지만 저는 물론 건강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여긴 거꾸로 지금 턱 밑에 왔으면 불만은 뒤로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얼굴을 알리고 싶은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고발 간담회에서 형식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오히려 임무를 집중을 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발표를 하고 기자 질의응답 가면 좋은데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나왔잖아요. TF에 있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기회에 얼굴 좀 알리겠다.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와 떡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엇박자냐면 상징적인 사건이 이거잖아요. 연찬회가 있다가 갑자기 보이콧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반발하면서 안 된다고 한 게 누구예요? 법사위원들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근데 또 요번에는 뭐냐면 하겠다고 하니까 법사위원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판단과 청문회를 직접 진행해야 되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 180도 완전히 정반대로 엇박자를 계속 반복해서 냈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해를 하면 이 좋은 선거운동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에 앞서서 그래도 대의를 우리가 이를테면 이번에
무엇이 중원디라는 얘기처럼 그거를 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기 때문에 제가 적전 분열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전 말씀드린 분열이라는 거죠. 예.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김종배 평론가 제사와 떡이라는 그 문구까지 둘 다 내세웠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번에 청문회 이후에 그 조국 그 후보자 임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나요?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정치 무대는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각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대한 예산도 하고 국가 예산, 재정, 국간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들여다보겠지만은 이후에 바로 이제 총선이라는 시기가 온다면은 총선 공천위원회가 이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원내 대표도 여기에서 큰 그럼요. 거중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원내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파열음이 오고 있다는 거는 당내 권력 투쟁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바로 그 점이 뭐냐면요. 일단 그 정해진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연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공천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지분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경원 원내대표 중에 상당히 중요했던 것인데 지금 제가 평가는 상당히 오락가락했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말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5개월 연장, 임기 연장이 실패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뭐 그 본인이 흉중에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안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공천에 있어서 일정하게 어떤 지분을 확보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대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제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독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번 짚었던 통합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그리고 통합이라는 걸 배제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더 굳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른바 그 이 나경원 리더십에 대한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오로 나싱의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뭐 치킨 게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그 우리 조국 그 후보자 그 낙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봐도 당간판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그래도 그 다시 이제 어제 그러니까 방향을 턴한 거 아닙니까? 청문회 하는 쪽으로. 그거는 사실 나경원 대표 혼자 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진 연석회의에서 다 당 중진들도 그래도 청문회 열어야 한다. 그 열어 손해 볼 게 없다. 왜? 다시 한 번 더 이번 청문회는 내일 청문회는 사실은 무슨 한방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하자면 그 거의 뭐 100몇십 번에 모르겠다. 그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던 그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뭐 재탕하는 상황이더라도 그걸 저 날카롭게 해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건 또 증인들이 나오고 하면 이거는 그 위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는 전략적 판단도 충분히 그거는 제가 보기엔 50대 50이거든요. 이리 가는 게 좋으냐 저리 가는 게 나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내일 그걸 청문회를 조금만 내다보는 제가 그 저의 말하자면 또 관심 이동관의 상상극장 또 만드셨네요. 네, 하면은 상상극장. 하면은 저는 성동격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천기를 누설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얘 공세의 초점은 사실은 사모펀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훨씬 더 그냥 와닿기는 뭐 당장 그 지금 뭐 그 저 스펙 조작하고 한 것이 물론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확 쏠렸지만 사실 진짜 권력형 게이트의 성격이 있는 거는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번지면은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 그 장담하기 어려운 물론 미수에 그친 그 부분이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쪽에 상당히 그 주력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엊그제 그 나경원 대표도 그 JTBC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게이트화라는 거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 마무리 정리를 하면 나경원과 조국이라고는 두 사람은 지금 적대적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이 살면 나경원이 죽고 조국이 죽으면 나경원은 산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운명은 조국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느냐 마느냐.
결국은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짧게 좀 해주세요. 그래 예, 임명장을 예.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설사 임명장 받더라도 임명장 받았는데 만약에 저 말하자면 더 큰 그 사안이 터지면은 좀 더 기다려야 그때 된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맨날 우리 김평론가가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국회의 몫이 아니라 검찰의 몫이기 물론. 때문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